주요 지수와 수급 동향들 알아봤고요. 증권광장 1부 오늘도 930 투자전략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송동현 대표와 오늘 분석해볼 930 투자전략실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수혜주들 옥석 가리기를 오늘 한번 해볼 텐데 어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0명대를 훌쩍 넘기게 되면서 실시간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체크하는 분들이 다시금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와 더불어 시장에서는 언택트 그리고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일부 백신이나 치료제와 관련된 제약주들에 대한 수급 쏠림이 오늘장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약바이오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좀 지금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할 타이밍일까요? 우선은 네. 그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다 상승 흐름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나왔다면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혹은 이제 백신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수급들이 좀 제한적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현재 시장의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이제 전반적인 어떤 매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업종들의 수급들이 좀 더 좋은 흐름으로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것이 현재 좀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우선은 좀 더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치료제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좀 면밀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코로나 임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몇 제약바이오 섹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몇 가지가 있죠. 이제 그런 기업들 위주로의 수급적인 쏠림 현상들은 현재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반면에 또 신풍제약처럼 지금 피라믹스가 이제 임상 유의성 확보를 하지 못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에 아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은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임상을 실패했던 부분도 있어서 리스크적인 관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현재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이 이제 많아도 좀 너무 많잖아요. 네네. 진단키트 관련주, 백신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들.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 섹터별로 있는 종목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종목, 아니면은 이익이 두드러지는 종목,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 등등. 네. 현재 그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네. 이제 봐야 될 종목들은 현재 관련돼서 제지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진단키트, 교육주 이런 등등의 향후의 어떤 실적 성장성, 예를 들면 이제 교육주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와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까지 오히려 훨씬 더 그 뒤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섹터로의 수급들이 몰려가는 것이 이제 현재의 특징이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현재의 시점을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바이러스 중 가장 전염성이 현재 높은 수준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변이가 최소 85개국에 현재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경기도 중심의 노래방 및 학원발, 집단 연쇄 감염이 현재 본격화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관련돼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대가 넘어가면서 진단키트가 바로 반응이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움직였죠. 그렇죠. 네, 6개월 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면서 진단키트 업종,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시젠이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젠이 또 바닥 구간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자가진단 키트가 보급이 되면서 슈마시스라는 기업도 계속적인 좋은 수급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이 이제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세스바이오 또 유명하죠. 엑세스바이오도. 그다음에 이제 나노엔텍 이런 기업들이 강세 흐름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그런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떠오르고
내놓고 있는 또 녹십자 MS 같은 이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 특히 이 나노 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도 바닥권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이 현재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진단 키트가 반응을 했다면 이제는 백신 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백신이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관련 업종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남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산화에 대한 그런 진행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양한 백신도 다양한 백신 방식이 많습니다. 뭐 단백질 제조업 방식이라든지 뭐 mRNA 방식이라든지 유전자 제조업 방식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빠르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워싱턴 대학 항원 디자인 연구소와 함께 이제 공동 개발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후보 물질 2개가 현재 나온 상황인데 이 G로 시작하는 이 후보 물질을 현재 임상 3상에 이제 신청을 한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를 목표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도 있죠.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는 이제 합성 항원 백신 방식입니다. 6호백19가 이제 이상을 이제 임상 계획을 현재 승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가 인도네시아 임상 2상, 3상 동시 승인이 되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mRNA 컨소시엄 구성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한미약품과 그다음에 이제 ST팜 그리고 이제 GC 녹십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라스미드 DNA를 대량 생산하고 ST팜이 바로 이제 LNP 나노 지질 보호를 합성함으로써 이제 보호를 해주는 구조를 만들고 임상 재개를 하고 GC 녹십자 같은 경우가 바로 유통을 담당하는 그런 구조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가장 기대를 모을 수 있는 현재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코로나19 치료제 네. 또 후보 물질 효능을 확인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백신 진행 상황과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수혜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셀로메드가 아이진과 mRNA 네. 본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는 뭐 아이진이라든지 진원생명과학 이쪽이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네. 제가 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DNA 방식의 지금 코로나19 백신도 임상 2상이 들어갔다는 네. 소식이 들리고 있고 또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까지도 진원생명 개발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강세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플라스미드 DNA 관련해서 또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장도 가지고 있다. 그런 소식도 현재 들리면서 좀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현재 이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진원생명과학이 그래서 일단은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런 흐름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진단키트나 백신 치료제와 관련된 제약 바이오주 얘기를 먼저 나눠봤고요. 택배와 이제 또 관련이 있는 제지주도 코로나19 수혜주에 들어가서 제지주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역시 코로나19 수혜주로도 대표적인 또 대안 섹터로 떠오르는 네. 것이 바로 제지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지주는 지금 현재 수개월째 폐지 물량이 많이 부족한 이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의 택배 수요가 현재 폭증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조금씩 공급난이 해소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현재 물량이 부족한 현재 여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현재 공장 가동 시간이 현재 단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생산량을 오히려 줄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지 가격만 현재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 제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과 유럽분에 현재 수출이 좀 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수출분을 내수로 이제 전환시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판지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또 인상하는 분위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지금 장마철이죠. 설상가상 장마철까지 현재 겹쳐지면서 수거량이 그러니까 원재료가 이 수거량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이가 다 젖어버리니까 수거량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7월, 8월에 제품 가격이 좀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수익성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지주들이 지금 가격이 급격하게 뛰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포장 제재 관련주들이 주가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해 분석해 볼 텐데 포장 제재 관련주 내에서는 태림 포장을 골라봤습니다. 골판지를 이제 제조하는 대표적인 제재 업체가 아닐까 해요. 네. 네. 사실 어제는 그 대형 포장이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네. 이제 보였습니다. 태림 포장도 어제 14%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포장 기업은 많이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포장지에서 태림 포장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면 태림 포장은 제품 포장용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를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특이한 점은 동원 페이퍼와 그리고 독립 로지스틱에 대한 운송 관련된 회사를 종속 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물 및 이 전자상거래 등 이런 홈쇼핑과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가 됨으로써 역시나 성장의 수혜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이런 포장의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탄탄한 대기 수요가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 점유율도 약 17% 정도, 2017년부터 17%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8년, 2019년 모두 약 17% 정도대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탄탄한 점유율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속 회사인 이 화물 운송을 영위하는 이 독립 로지스틱스 때문에 이제 운송이나 이런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조달되지 않고 바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태림 포장이 좀 더 좋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포장지 산업은 이 표준화에 대한 규격이 정해진 게 없어서 수요처 제품에 맞게 즉각 생산을 갈 수 있는 주문자 생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품질과 납기가 모든 품종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생산 시스템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태림 포장의 경쟁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의 거점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수도권 지역에서의 원활한 그런 배달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현지 공장이 다 첨단 자동화 설비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 물류 통합 네트워크 기반의 최고 품질의 포장지를 현재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지업계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 폐수를 재활용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기업으로도 현재 또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공업 용수의 사용을 현재 감소시키고 있는 태림 포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판지 그리고 지속적 기술 개발로 고부가가치, 고강도 지간 원지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 또 태림 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술력과 그리고 좋은 위치 그리고 좋은 기술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태림 포장의 현상을 한번 짚어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131원 정도 EPS가 나왔더라고요. 전년 대비 무려 3배 이상 현재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이 택배 수요 폭증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중장기적으로도 이 택배 수요에 따라서 이익이 계속적으로 뚜렷이 개선이 될 전망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현재 1분기 실적이 131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는 EPS가 약 최소한 500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현재 현상만 유지를 한다 할지라도. 근데 현재 주가가 지금 5,27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둘이 나눠주면은 현재 포워드 PR이 약 10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 회사 중에서도 굉장히 싼 밸류에이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도 밸류에이션도 싸고 기술적으로도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그런 위치에 현재 접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지 그리고 포장 관련된 종목 가운데 저희가 태림 포장을 골라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기술적인 흐름까지 반영을 해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알아볼게요. 몇 점일까요? 네, 우선은 좀 4점
이제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별 하나가 빠진 이유는 뭐죠? 네. 우선은 일단은 근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은 현재 백신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경기 지표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여기서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코로나19 대안주에 대한 흐름들은 조금 약해질 수 있어요. 네. 이제 네. 그런 이제 흐름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 지금 그리고 오늘도 좀 택배주가 그 조정이 좀 나와주는 흐름들 자체가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근데 지금보다는 이익에 대한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의견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4점을 부여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사실 121선 쪽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이라서 매수하기에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은 좀 반짝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히려 이제 본업과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온라인 교육주를 볼까 합니다. 비대면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주들도 수혜주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이제 관련주들 역시나 뭐 전체적으로 하락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가MD가 4%, YBM넷이 4%대 주가 하락세고요. 현재 아이스크림 에듀가 1.41% 내리며 9,1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 수혜주로 또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죠. 관련된 수혜주들이. 비상교육을 좀 한번 본다면, 온라인 교육주 업황부터 좀 본다면은 이 코로나19로 가장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육주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인프라라든지 콘텐츠 측면에서 투자가 현재 증가가 많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공간에서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이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면 교육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투자하기 좀 쉽고 그 혁신이 일어나기 쉬운 분야가 바로 교육 쪽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기회의 대중화, 이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면 교육 기회의 대중화가 될 것이고 지식이나 정보의 평등한 전파에 좀 기여한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교육의 확산은 바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또 평가가 되기도 하는 것이 현재 온라인 교육주의 업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주에 대한 업황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많은 교육 관련주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비상교육을 골라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네. 비상교육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요.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전문 업체이고 이 초중고 교과서를 발행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교재를 또 출판 사업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온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학력 평가 및 컨설팅, 그다음에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현재 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이제 부모님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뭐 완자라든지 한끗, 오투 등 이런 학습서 시리즈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비상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사업 등 이런 공교육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다른 교육주에 비한 큰 장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타 교육 기업 대비 경기 변동성이라든지 정부 교육 정책 변화 이런 영향에서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낮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 학습 교재, 강사, 뭐 학력 평가 등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확보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잉글리시 아이라고 해서 2014년에 이 초등생 대상 영어 프랜차이즈 잉글리시 아이를 런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잉글리시 아이는 전국 1000여 개 이상의 가맹점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또 큰 가맹점이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 러닝 시장에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또 비상교육의 이제 사업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교사형 학습 지원 시스템 비바쌤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독자 개발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BS 누리쌤이라든지 이런 스마트 영어 학습 프로그램 윙 이런 등등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토론 논술 프로그램인 새힘까지 사업 능력을 이렇게 각
각 교육 사업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이제 넓혀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상교육의 현재 사업 국내적인 행보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으로도 활발하게 현재 진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동남아, 중동 중심으로 현재 해외 수출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익적인 측면들을 한번 본다면은 1분기에 EPS가 624원이 나왔어요. 굉장히 크게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밸류도 현재 PBR이 0.91밖에 안 돼요. 이익이 많이 올랐는데도 밸류가 굉장히 싼 현재 상황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연말까지 약 2,000원 정도 EPS가 나온다고 본다면은 제가 볼 때 포워드 PR이 약 8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 현재 밸류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상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별점을 몇 점 주실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3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오른 부분이 있어서일까요? 네, 뭐 다 좋은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 이제 이 교육 관련주들은 최근에 코로나 외에도 일부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로 좀 묶이면서 네, 먼저 네. 간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런 류의 종목도 네. 있고 네. 이제 비상교육은 그 정치 테마라기보다는 약간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간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워낙 밸류가 싼 종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염두를 해두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는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 바로 좀 별점 감소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상교육 오늘 투자 매력도 별점 3개를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수혜주라고 하면은 뭐 업종도 다양하고 섹터도 다양하고 정말 종목들도 다양한데 그중에서 대표되는 섹터를 저희가 살펴봤고 네. 마지막으로 송동현 대표가 직접 꼽는 진짜 수혜주는 어떤 종목일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 교육 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교육주 하나 좀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름은 바로 CMS 에듀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CMS 에듀고요. 25330 코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CMS 에듀를 좀 살펴본다면은 이 초중 고교생 대상 융합 콘텐츠 제공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97년도부터 독자적 연구 개발 임상을 진행을 해왔던 기업입니다. 특히 수학 쪽에서 강력한 그런 강점이 있는 기업이고요. 수학 교육 방법론과 콘텐츠를 구축하는 현재 기업입니다. 수도권에서 주요지 융합교육, 영재 수학교육 등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최고 브랜드 파워를 확보를 하고 있는 현재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지경이 뭐 37곳개, 가맹 46개 등 해마다 계속적인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수년간 국내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코딩 사업이 또 국가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또 큰 장점인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준비 코딩 교육도 이 CMS 에듀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현재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등 사고력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IC PUS라고 해서 FUS라고 해서 이 부분도 현재 출시를 한 상황이고 경쟁사보다 2년 빠른 그런 프로그램을 출시를 해서 콘텐츠 분야에서도 현재 교육 분야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이 한국 정보 올림피아드 1차에서 27명의 수상자를 배출할 정도로 굉장히 이 콘텐츠가 우수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국내 교육 사업 쪽이고 중국 진출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북경 성통 인쇄와 온라인 학원 사업 가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된 이 산하 제한 폐지 수혜주로도 부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진출로도 굉장히 빠르게 현재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이 베트남 쪽에서 또 진출을 했습니다. 이 베트남 기업이라 볼 수 있는 이 그룹과 손잡고 현지 시장에 현재 진출을 함으로써 베트남 시장에서도 계속적인 사업 확장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해외 교육 쪽이요. 해외 교육 사업이었고요. 근데 제가 CMS 에듀를 더욱더 크게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메타버스 관련된 플랫폼 때문입니다. 네.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 유니티라는 기업과 현재 이제 글로벌 인터랙티브 교육 플랫폼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쪽에서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이 수요를 급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재밌게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또 메타버스 플랫폼이 MZ 세대에 많이 현재
그 접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육 관련된 쪽에서도 정부 정책과 함께 키워준다면은 이 CMS 에듀가 대표적인 교육 관련된 메타버스 대장주로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원격 수업도 현재 확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 메타버스 시장에 활용될 수 있는 CMS 에듀를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이 또 연평균 17% 이상 성장하는 또 거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적만 간단하게 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EPS가 현재 163원 정도가 나왔고요. 올해 실적이 유지가 된다고 가정했을 시 650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 포워드 PER 밸류는 약 11배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CMS 에듀가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들 모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매겨보겠습니다. 몇 점이죠? 네, 이제 5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차트로 바로 만나볼게요. 네, 일단은 같은 교육주라도 네. 일단 CMS 에듀는 이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산업의 성장성과 엮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상교육과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주가 흐름이 견조했던 걸까요? 네, 오늘도 이제 견조한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고 네. 또 차트 흐름들도 사실 이격이 별로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적합한 그런 자리에 현재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뭐 밸류, 앞으로 성장성, 기술적인 부분 다 좋아서 5점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7,850원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목표가는 밸류 PER 15배 정도 부여해서 9,7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7,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가 0.77%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7,800원 아래 혹은 뭐 현재가에서 네.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9,700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 속에 수혜주들 옥석 가리기로 930 투자 전략실을 진행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살펴본 3개의 종목들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종목들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포장과 제지 관련주로는 테린 포장을 살펴봤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4개였고요. 다음은 온라인 교육주에서 비상교육을 살펴봤는데 별점은 3개 주셨습니다. 오늘 송동현 대표 교육주에서 한 종목을 골라주셨습니다.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CMS 에듀였고요.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는 9,700원, 손절 가격 7,000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930 투자 전략실이었고요.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